보통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rivatives라는 얘기를 합니다. derivative가 파생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derivatives 하면 이제 파생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개념, 유형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 좀 살펴보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무슨 파생 상품이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항상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주된 우리가 파생 상품이에요. 선물은 영어로 futures 이렇게 얘기합니다. futures. future는 이제 미래라는 뜻이고, 그냥 s를 쳐버리면 이제 명사해서 뭐 구체적인 물건이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선물. 그래서 선물 주는 건 이제 present고, 요거는 이제 미래의 물건을 거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uture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옵션은 그냥 옵션입니다. 선택권입니다. 선택. 다시 말해서 이제 권리죠. 권리 반대말은 의무죠. 권리는 내가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과 옵션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크게 이렇게 이제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외우거든요. 주금통이라고. 주금통입니다. 주금통. 이건 이제 금융상품인데, 금융선물이 되지만, 실제 금융선물 외에 일반 실물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농산물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뭐 등등. 오일, 뭐 금,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핵심이 금융 파생상품 위주로 합니다. 금융 파생상품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금리는 이제 이 채권과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통화. 통화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거죠. 달러,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위안화, 그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유로가 되죠. 유로. 그 다음에 위안화 이렇게 됩니다. 위안화.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러, 엔화, 유로화, 그 다음에 위안화 이렇게 네 개가 지금 우리 시장에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죠. 그래서 주금통이 있고 선물도 주금통이 있고, 그러니까 주식 관련 선물, 금리 관련 선물, 통화 관련 선물이 있는 거고요. 옵션도 주식 관련 옵션이 있고요. 금리 관련 옵션이 있고요. 통화 관련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금통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그럼 퓨처스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퓨처스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옵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기타 파생 상품이 있어요. 스왑이다. 아니면 뭐 기타 파생 결합 증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생 상품의 개념 유형. 그래서 파생 상품의 개념이면은 기초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기초 자산은 영어로 under, 그죠? lying, underlying asset 이렇게 하죠. underlying asse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산,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초 자산의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그거에 파생돼서 이제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연동돼 있다라는 거죠. 기초 자산의 가격.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가격과 연동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선도형이 있고 옵션형이 있고 합성형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유형을 아시면 되는데, 선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구조가 그냥 직선이라는 얘기고요. 수익 구조가. 요거는 수익 구조가 꺾여요. 수익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꺾인다. 변화가 된다는 거고요. 이런 걸 합친 것을 이제 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선도는 미래에 건네주는 형태라는 거예요. 미래에 건네주는 형태. 이게 선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선도라는 말이 있고 선물이 있고 스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선도형입니다. 미래에 건네주는 형태고, 옵션형은 미래에 내 권리를 행사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콜옵션. 콜옵션은 어떤 거예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례로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원인데 삼성전자를 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만 원에 사서 내가 10만 원 팔면 6만 원의 차익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얼마에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콜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캡이라고 하는 뭐 위에 이렇게 씌워 놓은 거고요. 플로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위험이라고 봤을 때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캡이라는 걸 사고요. 금리가 너무 내려간다. 내려가는 것이 위험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플로어라는 것을 사게 됩니다. 그죠? 올라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대출 받는 사람이죠. 뭐 내려가는 게 두려운 사람은 예금에 투자한 사람이겠죠. 그죠? 뭐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 캡플로우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은 행사하면 되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행사 안 한다. 그 얘기죠.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행사하면 되고 내려가지 않으면 행사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옵션입니다. 이색 옵션에서 이색은 독특하다는 뜻이 exotic하다는 영어 있죠. exotic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독특한 그 장애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뮤다 옵션, 무슨 옵션, 아시안 옵션, 크리켓 옵션 등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성형은 이제 요걸 합한 거죠. 선물의 옵션, 수합 옵션, 선물 옵션, 수합 옵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합쳤다. 그래서 합성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선도, 선물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수합, 교환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뭔가 미래에 교환하는 거예요. 이 선도형은. 미래에 건네준단 말이에요. 뭔가 교환하는 거예요. 스왑은. 내가 뭐 줄게, 너도 뭐 줘. 이런 식으로 미래에. 내가 고정금리, 내가 받는 고정금리 줄 테니까 너는 네가 받는 변동금리 나한테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이 이제 스왑이고요. 선도와 선물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건 뒤에 정리가 되니까 미래의 물건을 정해진 가격에 건네주는 것이 이제 선도 또는 선물이 됩니다. 선도는 장외에서 하는 것이고 선물은 장내에서 하는 것, 그 차이입니다. 뒤에 비교가 나와요. 파생상표의 이제 거래 메커니즘을 보면 자, 선도는 어떻게 거래하는 거냐면은 야, 내가 두 달 있다가 달러 지금 100달러가 들어오는데 그냥 귀찮아. 이거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데 그냥 신경 쓰기 귀찮아. 지금 1,200원에 거래하게 우리가 계약을 하자. 미래에 두 달 있다가 1달러당 1,200원에 내가 팔게. 그 계약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은 지금 이루어졌지만 미래 시점에 거래가 일어나면서 정해진 가격에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200원에 달러를 파는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글쎄요. 뭐 개별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죠. 또는 어떤 전문적인 그 기관이 있다. 그럼 거기 가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약속된 장소, 약속된 그 거래소가 있어서 그 표준화돼요. 표준화된 뭐 거래 방식이라든지 거래 금액이랄지 뭐 정산 방식이랄지 이렇게 딱 사전에 표준화된 그 시장에 들어가서 실제 거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 시장이고 그 선물 시장 말고 개별적으로 누구씨 전화 걸어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얼마 거래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선도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소, 요거는 거래소가 아닌 것. 한번 그 특징을 알아보자고요. 자, 거래소 안에서 거래되면 다시 말해서 시장 내,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을 보면은 표준화된 가격에 사전에 다 요런 조건이 결정돼 있어요. 거래 방식이라든지 뭐 결제 방식이라든지 뭐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다 이 사전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산 기관에서 채무 이행이 돼요. 자, 거래소가 있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신용도를 보질 않아요. 신용 관심 없어요. 계좌 안에 돈을 넣어. 그 돈을 가지고 실제 결론이 나면 마킹 투 마켓이라 그래요. 그날 결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청산을 하는 거죠. 실제 결제는 뭐 다음 날 일어나지만 그날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리로 가고 이 돈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돈이 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뭐 신용이든 그건 알 게 없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이미 판돈을 확보해 놓고 그 게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 옵션의 핵심이 뭐냐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잃으면 정확히 어떤 사람이 돈을 그만큼 벌었습니다. 이게 선물 옵션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식은 그렇지 않죠. 주식은 내가 벌면 남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벌 수도 있고 다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거는 정확히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청산기관에 의해서 채무 이행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계좌를 다시 말해서 그걸 증거금이라 해요. 증거금을 딱 잡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디폴트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 안정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것은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매도라는 건 물건이 있어야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물은 그래요. 현물은 그래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이 있어야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수는 할 수 있죠. 돈 주고. 매도는 물건이 있어야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현물이지만 선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물은 포지션이에요. 그 전략에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 한 계약을 샀다라는 의미는 내가 있어서 매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도,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르는 쪽에 배팅을 한다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것 같다. 그럼 선물 매수를 하세요.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선물 매도를 하세요. 자, 이런 것이 예전에 주식시장에는 없었죠. 그걸 옛날에 주식시장을 천수답이라 했습니다. 주식을 사놓고 하늘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오르기까지. 올라야 내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만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방향성이 배팅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왜? 어디다 배팅을 한다고? 매도에. 오를 것 같아서 매수에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딱 했는데 주가 이제 선물 한 계약을 딱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증거금 계좌에 돈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순간 그냥 반대 매매를 해서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그 파생 상품의 최종 거래일 전에 그냥 파는 거예요. 이게 3, 6, 9, 12 이렇게 네 종류의 상품이 있어요. 3월 뭐 두 번째 목요일 날 뭐 결제가 되는 일례로 이런 상품이 있게 되면 그 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정산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기까지 들고 가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기까지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전에 반대 매매를 하는 제도. 그게 이제 반대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그렇잖아요. 증권에서 돈 빌려서 주식 샀는데 만약에 확 깡통이 일어나 보세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럼 증권회사가 어떻게 해요? 내 주식을 가지고 그냥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취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일 정산. 마킹 투 마켓. 마킹. 마킹 한다는 얘기. 투 마켓. 시장. 마킹 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걸 매일 변동되는 파생 상품의 가격에 대해 매일 정산해서 결제하는 제도. 매일 정산한다는 거예요. 그날. 왜? 그래야 문제가 없어. 나중에 쌓아놓고 결제하려면 돈이 모자라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증거금 제도. 파생 상품 거래에 참여하기 전 미리 거래소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증거금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판돈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증거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증거금을 납부합니다. 그거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니셜. 이걸 개시 증거금이라 그래요. 개시 증거금이라 하는데 이게 마킹 투 마켓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딱 어느 수준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이제 70%입니다. 70% 밑으로 딱 떨어지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증권에서 연락이 와요. 마진 콜이라고 합니다. 마진 콜. 마진 콜이 와요. 마진 콜. 전화가 온다는 얘기죠. 지금 떨어졌어요. 요 수준 떨어졌어요. 요거를 유지증거금이라 유지증거금. 최소한 요 정도 70%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개시증거금 때 돈을 이렇게 냈는데 70% 밑으로 떨어졌어. 요거를 유지증거금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마진콜이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넣으세요. 그럼 어디까지 넣어? 여기까지 넣어? 아니에요. 처음 개시증거금까지 이렇게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다시 채워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 파생 상품의 특징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